자,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주의 면적은 각각 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분할할 수 있고 하나 결합할 수 있는 거요. 효율적인 추진 그러면 분할, 도시의 경관보호금은 결합. 분할할 때는 분할 후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 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번은 5.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시민에 공개하지 않냐고 공보하고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뭡니까? 공람이나 공청회. 공람이나 공청회. 공람이 뭐예요? 공고열람. 어디다 한다?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보 홈페이지. 10만. 틀렸어요.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좋아요. 단 칠학지구와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그러하지 않는다. 맞고. 4번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 환지 방침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이고. 5번 위 사유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용도 지역 등은 환원하지 않고 지구단위 폐지되지 않는다. 원래 정상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 지역은 종전 환원 지구단위 폐지가 되는데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4번 도시개발 조합이다. 옳은 것은 1번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냐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거기에 살든가 안 살든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어디서 따져요? 동의한 자 안 한 자 이자는 어디 가면 따지냐? 정비사업에서 뭐뭐만 재건축 가로주택만 동의한 자. 다른 데는 따지면 안 되죠. 2번 조합 설립 시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동의. 좌우지간 이 도시개발법에서 동의가 나오면 면적 총수 따지지 말고 뭘 보라고요? 와 또는 말해줄 때마다 잊어먹지 말고 좀 딱 기억 딱 당겨서 개발법에서 함정은 와다. 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숫자 함정 안 쓴다니까. 3번 토지 소유자는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 경우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이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 건물법보다는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얘는 딱 됐죠?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인데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4번 파산 선고 받은 데서 복권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법적인 하자가 있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임원. 조합이 아니고 임원. 5번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도의한다. 대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지 도의한다가 아닙니다. 둘 수 있다. 15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중요해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였고 어디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였고 개발계획에 없고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그건 중요하죠.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몇 년 해야 된다? 3년 내. 지구단위 때문에. 2번 지정권자가 국장인 경우 실시계획 작성을 인가할 때 시도 대도시의 의견을 한다.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지정권자에 인가받아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지정권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의 지정권자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중요고. 3번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은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행에 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첨부. 첨부 서류는 실시계획의 설계도서, 작은계획, 시행기간 첨부서를 의심하래서 하지 말았어요. 의심하지 말아야겠죠.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있으니까 써놨어요. 4번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0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걸 본다. 누구 생각나요? 그러니까 누구? 진주, 성태순이. 뭐라고요? 삼실.
예, 3, 실, 2개, 5, 3, 3, 0. 얘 나왔네, 지금. 3, 3, 5니까 몇 년이네? 5년. 330이니까 5년. 5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 맞아요. 5번 실시기를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구역 결정이 될 사항은 지체 없이 도시관리 결정을 해야 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구역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죠. 그 부분만 살짝 봅시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얘는 앞에는 안 봤으니까. 요약집 몇 페이지입니까? 요약집 76페이지. 요약집 76페이지. 76페이지 보면 2번 실시계획 가지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인데 실시계획 맨 밑에 1번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라.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되고. 자, 옆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 지문.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얘는 답으로 잘 나와요. 신경 써야 돼요. 자, 2번 고시 효과 해가지고 실시계획 작성 고시, 지정권자가 하면 작성 고시, 지정권자가 아인에 됐으면 인가 고시. 자, 어쨌든 실시계획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거기까지. 이 경우 D 안 중요하니까.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밑에 박스 참고 중요해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뭐가 됐다? 작성이 됐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고시된 것으로 본다. 중요한 거 잘 잡아놓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의제되는 사람 몇 개 있다고요?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섞지 말고. 의제되는 사람 몇 개 있다? 많다. 왜 받은 걸로 본다? 네, 우리 협의했으니까.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에서 했던 말 하면 우리는 특이하게 안 통해. 이게 사인이 우리는 교감이 안 돼. 교감이. 한 3년 해야 교감이 될. 다른 데는 투 가면 바로 거기에 연결돼 뭔가 되는데 우리는 교감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종종 깜빡깜빡해. 다른 학원인 줄 알고 와서 말하다 보면 이 학원 그 학원이 아닌데. 진짜 깜빡해요. 이게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많다. 왜 의제되는 거 뭐냐?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했던 기관받은 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20일.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30일. 입지규제 10일. 의제된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 받으면 20일인데 건축법만 15일. 잊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 문제 16번입니다. 16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이네요? 3분의 2 이내. 맞죠? 두 번째,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할 때 용도율 등 개발밀도, 용도지역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 기반 설치 등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딱 읽어보고 확 줄여서 지정권자는 조건 붙일 수 있대. 조건, 중간에 조건은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조건 중요하지 않고 조건 붙일 수 있다. 3번 국가와 지자체인데 공급하는 원형지 공급가격은 공시지가. 그건 아니지. 원형지 공급할 때는 저기 청주에 있는 누가 한마디 했는데 원형탐모 생겨서 감기나 걸려라. 그런 얘기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봐요, 우리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 애가 원형탈모 생겨가지고 감기나 걸려라 해가지고 원형탈모, 그러니까 원형탈모가 나올 게 뭐 있어요? 공법에서 원형지지. 감기나 걸려라. 뭐요?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 카페 들어가면 별 희한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박기사 순대사와 이 말도 있고. 이제 암기방. 근데 너무 특이한 것은 한번 딱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가는 감기라 그런다. 그게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협의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4번
원형지 개발자,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 원형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한 기간 내 원형지 매각할 수 없죠. 국가나 지자체는 괜찮고. 5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서를 발생하면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령하고 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회 이상 시정령하고 그건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약집 78페이지 가가지고 수용 사용만 한번 싹 훑어. 수용 사용만 요약집 78페이지 수용 사용입니다. 첫 번째 답 될 수 있는 것만 봅시다. 자 1번에 뭐가 나오냐,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때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독립받는다. 그거 좀 기억하고, 포인트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민간 시행자, 이게 포인트고, 2번 의미 없고 3번은 중요하고,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그게 중요하고, 4번도 답 안 돼요. 2번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은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좀 됐으니까 그런데 가능성 좀 있어요. 이건 쫙 봐야 돼요.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해서 토지나 건물을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가, 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했는데 이때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면 부도날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민간은 지급 보증 받는다. 2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을 상환한 토지 건축물이 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금을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이거 앞뒤만 싹 떼고 2분의 1만 잡으면 돼요. 하여튼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그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를 제외한 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 작성에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이거 은근히 답입니다. 지정권자 승인이다. 지정권자 승인.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자 기타 해가지고, 채권은 이자율은 언제나 발행자가 정하며, 이자율 발행자 정하며, 채권은 기명식 증권입니다. 기명증권. 양도 됩니까? 됩니다.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택상환사자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도 자유. 양도가 되니까 니은 그 말은 채권의 이자라면 취득자는 양수인은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줄 걸 요청하고, 증권에도 주소 성명을 써야만 발행자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 채권을 담보 제공, 질권 설정 할 수 있다. 이때 질권자는 들고 발행해서 가서 원부에다 뭐 써야 돼요? 원부에다 질권자 주소 성명 쓰고, 이 증권에다가 질권 설정에 표시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훔쳐온 게. 내가 들고 있더라도 이거 훔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원부에 가가지고 질권 설정, 내 이름 질권자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가 이거 담보 제공에 있다 표시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갖는다, 얘기고. 이주 대책 의미 없고, 선수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받아가지고 조성된 토지나 조성되지 않는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지 않는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원형지 공급인데, 원형지 첫 번째 원형지 공급은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데,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는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그걸 잡고, 두 번째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이내다? 3분의 1 이내. 원형지 공급에서는 땅 면적은 전체 면적 3분의 1 이내인데, 원형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인데 1, 2, 3, 4는 전부 다 그럴 줄 아세요? 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적. 근데 5번을 딱 보면 뭐가 나와요? S 두 개 나와요. S 대 S 회사 해가지고, 즉 공장하고 대학이 있다. 공장대학. 이것 때문에 지금 원형지가 탄생했어요. 기억해주고, S대가 두 개 있다. S 있었고, 학교용지, 공장용지 있다. 그걸 알아야 뒤에 연결되니까. 넘겨보면 원형지 전매자는 국가지자체는 전매제 안 받아요.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제 안 받는다. 일단 그거 잡아놓고,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그것도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까? 둘 중에 빠른 날 팔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용 보게 되면 공사 끝나고 5년이냐,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이냐, 계약서 쓰고 10년. 둘 중에 빠른다니까. 좌우지가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를 빨리 끝내면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1번이 벌써 우리 시험에 1번을 벌써 2번 써먹었으니까 2번 봐야지. 2번. 다음과 자, 이종 주택용지,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대리인이 정하는 것에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예외한다. 기반시설 임대주택, 이종 주택용지, 공공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문제 포인트는 자, 이종 주택, 공공문화, 기반시설 임대 전부 다 공적 사회복지 측면이 강하죠. 공적 성격이 강한 용도로 줄 때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뭐 안 받는다? 전매 제한 안 받는다. 그렇게 해야지. 암기하지 말고.
좀 공적인 용도로 주면서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 안 한다. 그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고. 4번 원형지 공급 승인 취득은 상식의 상식. 승인은 누구한테 했어요? 지정권자가 시행자한테 했으니까 뭔가 시행자나 개발자가 뭔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승인자 취소하겠지. 승인 취소로 넘어가고 공급 계약의 해제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누가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행자가 뭔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어긋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몇 번 이상 시정용하고 2번 이상 시정용하고 불응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방법은 좀 주의하죠. 함정이니까. 원형지 공급은 아까 했지만 국가, 지자체, 자기네끼리 뭘 하고 수익계약 하는데 SS가 2명 있었잖아요. 공장하고 학교 용지는 뭘 한다?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인데 2번이 지나도 입찰자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부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건 좀 조심하고 원형지 공급가액과 감기 그렇죠. 감정가액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다. 그 내용까지 알아놔야 한 문제 풀려요. 조성토지 공급인데 조성토지 공급 방법 이것도 알아놓고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대원칙이 뭡니까? 원칙 그러면 이거는 경쟁 입찰이 입찰. 대원칙이 입찰인데 예외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추천 방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의계약. 그러면 추천 방식이 하나 둘 셋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수의계약을 포기하는 거 수의계약 포기하고 뭐로 갑니까? 추천. 그럼 추천 뭐 평소에 뭐랬어요? 공, 주, 단, 추 그랬잖아요. 공, 주, 단, 추. 이 공에다 좀 신경 쓰자고요. 대충 공공용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장용지 그다음 뭡니까? 공공택지. 공장용지하고 공공택지가 공공용지는 여기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의 1번 1가 뭐야 여기에 공공용지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공은 공장용지하고 공공택지다. 추 그러면 추 이거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의 무슨 용지?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용지 포함한다. 단 그러면 얼마요? 330만 이하의 무슨 주택? 단독주택 용지는 추천 방식에서 공주, 단추. 그리고 나머지 수의계약 어쩐다고? 많다고. 이것 뺀 나머지는 전부 덤이라고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토지상환 채권을 상환할 때 입찰 방식을 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토지상환 채권을 돌려줄 때 입찰 방식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항상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경쟁 입찰은 뭐 할 때 경쟁 입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전제가 입찰인데 얘들은 어쩐다고? 추천. 얘들은 어쩐다고? 수의계약.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쓰면 뭐가 안 된다고? 입찰이 안 된다고. 그것은 무슨 말이 붙어 있으면 입찰이 안 된대요. 하여튼 무슨 말이 붙었다 그러면 뭐라고? 너는 추첨하이면 수의계약이야. 추첨은 수의계약. 근데 추첨 어쩐다고? 암기한다고 뭐라고? 공주, 단추. 그거 뺀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뭐라고? 수의계약이라고. 어차피 암기 못해요. 그러면은 믿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암기 못했으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니까. 무슨 말이 붙어 있는데 공주 단추만 아니면 무조건 뭐라 너는 그때는 수의계약이다. 얘는 경쟁 입찰이면 절대 앞에다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경쟁 입찰 아니다는 얘기요. 그러면 너는 여기지 이런 얘기 여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니까 공주 단추를 반드시 암기하고 특히 얘 신경 쓰고 공장용지하고 공공용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17번입니다. 17번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 시작을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능하죠? 2번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당의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진행한다. 1번, 2번 은근히 잘 나와요.
이번 뭡니까? 예정지를 정해주려는데 소유자만 있는 거 임차권자 있으면 얘도 같이 옮겨라 이런 얘기고. 3번 예정지의 정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 권리행사 방해할 수 없죠. 수인 의무. 4번 예정지 지정으로 소유권 변동은 법률 규정 물권 변동 등기하지 않는다. 한마디 하죠. 뭐라고? 예정지 지정하면 뭐는 바뀌지만 사용 수익권은 바뀌지만 뭐에 변함이 없다? 처분권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지. 예정지 지정하면 소유권 변동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근데 이거를 갖다 예정지 지정을이나 이 말을 살짝 바꿔봐요. 맞는 걸로. 뭐라고 하면 이게 맞아죠?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 환지 예정지 지정 이 말 갖다가 환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법률 규정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 돼요. 환지 처분이나 물권 변동은 말이 된다고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여기서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고. 5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을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임차권 등에게 기일을 정해서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사용 수익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환지 처분이다 옳은 것. 1번 입치 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좌우지간 개발법은 토지개발법 그럼 누구? 지정권자 언제? 다음날. 지정권자 다음날 두 개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입치 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환지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과 건물 토지 공기점 취득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은 다음 날에 땡. 2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등기로부터 정전토지한다. 등기요? 무슨 관계 있어요?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부터? 환지점 공고 다음 날에 정전토지한다. 3번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행사점은 시효로 소멸한다. 5년간. 이는 맞네요. 4번 시행되는 환지점 공고가 있는 후에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된다. 환지 처분 전에 청산하지 않는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후에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되면 맞는 말이요. 근데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죠. 시행되는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 환지 부지정.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사용수익 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런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도 미리 청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그래야 되고. 5번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보류 소유권은 시행자. 맞나요? 보류지가 뭡니까? 보류지가 뭐예요? 그 뭐 해야지? 열어봐야지. 뭘 열어봐요? 환지계획을 열어봐야 알지. 이게 도로인지 공허인지 주차장인지 뭔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지는 시행자 몫이니까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됐고 19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장 쉬운 형태. 개혁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을 정한 자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 재건축은 누가 해요? 조합이 단독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할 수 있다. 이 민간하고 공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번 땡. 답은 2, 4, 5네. 1번, 3번이 탈락됐다고 지금 틀린 것만 했으니까 니은 읽어야 되겠네. 다 들어갔네 하나씩. 니은 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토지만 건축만 소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뭐예요?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토지만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시행자가 나오기 전까지 매도 청구 안 하는 거 이거. 처음에는 내비두고 도장 받으러 다녀요. 찍어주세요. 동의서 받으러 다닌다고. 근데 뭐가 딱 탄생이 되면 조합이 딱 탄생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나가라. 그래서 조합은 토지만 건물만 소유한 데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 니은은 맞습니다. 2번 탈락이네. 디귿 시장우수가 토지동 소유자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 군수가 소유자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죠. 그게 무슨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예외 있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주택공사,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직접 할 수 있다. 얘 하나만 들어봐세요. 천재지변 긴급. 시장 군수가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니까 4번이 탈락이니까 답은 5번 됐네. 5번. 5번 토지 등 소유자라면 정비관에 소유한 토지 재건축은 이러면 안 되지. 및 그래야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고 20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주택자금의 융자할선 등 임시 수행선 조치를 해야 된다. 1번 읽어봐요. 1번 질문의 핵심 뭡니까? 네, 주거환경 바쁜데 다 읽고 주거환경 개선사 그럼 주거환경 그럼 그다음 뭐라고 하이한단지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여야 딱 읽고 핵심이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 맞죠? 2번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했을 때 공치법 사업인정고시 이런 거 본다. 이 도정법도 수용이 되거든요. 도정법도 수용이 됩니다. 도정법 수용할 때 사업인정고시를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공치법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맞는 말이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을 때 부동산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한한다 의심하지 말고 할 때는 국민대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3번에서 묻는 거 뭡니까? 정비사업이 6개 있는데 채권 안 사는 사업이 뭡니까? 무슨 사업?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4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계 지정고시가 있으면 2종 일반구 결정고시 보고 재개발은 3종으로 봅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하면 2종이 되는데 무슨 방식이면? 수용 방식이면 3종이 된다죠. 4번은 엉터리고 5번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서 민법 주의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이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러면 넘기지 말고 1번에서 빨리 1번이 뭡니까? 이주대책 찾고 가야 돼. 이주대책 그럼 첫 번째 생각하세요. 주거환경 재개발은 이주대책 수입시행 하여야 한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 건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무상 나머지는 유상 이랬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신청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어쩐다? 있다. 이래도 있는 것으로 물어보니까 사용 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다. 네 여기는 3자에게 사용허가가 있다. 네 여기는 3자에게 팔았어요.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1번에서 그렇게 잡아야 되고 2번은 지금 우리가 수용 사용에 국토개법 도시계시설사업 무엇을 사업인정고시로 실시기고시 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을 세부 목록고시 도정법은 무엇을 사업시행인가고시 주택법은 무엇을 사업계획시행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정법도 수용이 되기는 되는데 도정법 정비사업이 도시계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수용이 되긴 되는데 도정법에서 정비사업 6개 중에서 가로주택은 절대 수용 안 돼요. 가로주택은 언제나 필요하면 매도 청구니까 절대 수용이 안 되고 재건축도 매도 청구가 있으니까 수용이 안 되는데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 그때만 수용이 돼요.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조합이 못하고 시장군수는 매도 청구가 없어요. 걔는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하다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다.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시만 한다. 가로주택은 절대 안 된다.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을 좀 공치법 따른다. 자, 이 법의 규정이 2개 있다. 2개 있는데 첫 번째 뭐가 3개 있네. 3개. 첫 번째 뭐가 있냐? 사업인정고시를 뭐를 본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본다. 재결 신청기간은 사업시행기간 내야 한다.
준공 인가 후에 토지나 건물로 보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3번은 더 설명할 게 없고 4번도 설명할 게 없고 5번도 마찬가지죠.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 최단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봅시다. 21번입니다. 21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가로주택입니다. 해당 가로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3만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4m 이하 도로는 지어야 된다. 틀렸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경 첫 번째. 자, 도로 들어서 일단은 경인데 면적 얼마 미만? 만 미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된다. 4m에는 있어도 괜찮다. 노후 분량이 얼마 이상? 3분의 1. 단독 공동도에서 몇 가구? 20가구. 층수는 용도지별 층수 이하로 하되 2종 일반 주거는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그러면 시작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만 미만. 2번 노후 분량 건물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이상이며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의 단독 호수 공동 세대 더해가지고 20 이상. 좋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환지 방식 시행할 수 없다. 5천은 좀 너무 심하고 시죠. 주거환경 개선, 기소, 환간, 혼용, 재개발, 환환, 재건축, 환, 도시환경, 환환, 주거환경 관리, 기, 가로주택 정비, 환, 이는 환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하지 않는다. 예, 추진위가 없는 게 뭐라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위 구성 안 합니다. 5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했고 5번 정비사업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군 주택공사 등 또는 대리인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공동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군주택공사 등 대리인이 건설자, 등록사업자 이런 애가 대리인이요. 걔들하고 공동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고 22번 도정법상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자인들은 사업장 인가 고시, 사업장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공고한다. 일단 60일 맞았고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는 분양신청이 종료될 때는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관리청을 수립해서 시정 인가받는다. 무슨 얘기냐? 가로주택은 어디 뭐밖에 없으니까? 관밖에 없으니까. 막 재개발을 잃어버리면 재개발을 환지를 하면 또 애매한 말이 나오니까 가로주택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청을 수립해서 시정 인가 받습니다. 3번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은 다음 날부터 90일 현금 청산. 이거 올해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요. 분양 신청 안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청은 제외된다. 90일은 90일인데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4번 시장우선 사업자인자가 기존의 건물 철거할 경우 일주일 전 일모로 건축물 철거 제한할 수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좀 깜깜할 때는 태풍 불 때 지진 날 때 이럴 때는 철거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로도 변경할 때 시장을 신고한다.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서 누구 찾아가요? 시장으로서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은 관리처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 뭐다? 경미한 변경. 어쩐다? 신고한다. 인가 받는다 그 말이 나오면 틀려요. 그 말이. 또 인가 안 받는다. 신고한답니다. 관리처분계획 한번 봅시다. 관리처분계획은 100% 나와요. 100%. 정비사업 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은 100% 나오면 100%. 요약지 114페이지 한번 쫙 보고 갑시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관리처분계획. 일단은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이다라는 전제에 출발해. 분양계획이다. 그럼 먼저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분양신청 받아야죠. 분양신청 받으려면, 분양때 받으려면 토지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래 말래 분양신청 해라. 그런 얘기 했죠. 자, 우리가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거기 들고 평당 분양가가 5천이면 분양신청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분양신청 하세요. 평당 얼마인데 5천만 원인데 해야 안 해요?
또 고민하죠. 질문하면 고민해. 질문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뭐라 돼요? 분양 신청 평당 50이다. 주변에 시세가 얼마인데 시세가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해야 하네요? 아니지. 공 하나 더 써보면 2억이면 얼른 해야지. 그러니까 분양 신청 받으려면 분양가가 얼마라는 거 알려줘야 분양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략적인 부담금인데요. 분양 신청 기간을 통제하는데 며칠 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60일,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60일인데 가로 안에 봐봐요. 가로 안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 선정에서 계약서 쓰고 60일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방금 전에 분양가인데 분양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다 5천만 원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이것은 시공사가 이거를 책정해 온다고. 우리 이번에 신문 광고대 광고 이번에 여기 무슨 재개발하는데 시공자 선정합니다. 관심 있는 건설회사 오세요. 광고 내면은 건설회사가 작은 데는 혼자 가지만 보통 2,000세대 간다면 현대, 삼성 다 뭉쳐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A팀, B팀, C팀 뭉쳐온다고. 얘들은 얼마 그러면 조합총 해가지고 이쪽 팀 얘들이 얼마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공자가 있어야 돼요. 시공자가 나와야만 분양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받았다. 거기는 이미 시공에서 들어왔다고. 조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가 먼저입니까? 조합이 먼저입니까? 사업시행 인가. 항상 사람은 눈치가 있어요. 조합이 먼저요?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 먼저요? 조합이 뭐니까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인가신청 들어가는데 조합 바로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뒤에 시공자가 있죠. 시공자가 조합원, 조합설립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한다. 근데 사업시행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한 애가 있습니까? 있죠. 누구? 도시환경을 누가 할 때? 소유자가 할 때. 얘는 사업시행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뭐가 안 나온다고. 분양가가 안 나온다고. 여기서 뭐가 들어야? 시공자 들어가야 분양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 선정하면 시공자 선정에서 계약서 쓰고 60일. 그때까지 이제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죠. 평당 분양가 얼마다. 언제까지 이걸 대충 알려준다고. 그래서 첫 번째 60일 잡고. 두 번째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되 관리처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뭐하고 똑같아요? 입체 환지 신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 분양을 희망한 자들은 분양을 희망한 토지 건물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합니다. 그 다음 우편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 내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그 다음에 2번 분양 신청하지 않았지.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라고. 분양 신청 안 했다. 개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정이에요. 작년 시험에 안 나와서 개정되고 있게. 분양 신청 안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에서 제외된 자. 그 자는 관리처분이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저기 해야 돼요. 박스님 님이 현금 청산하는데 얼마 줍니까? 물어보면 얼마 줍니까? 둘이 협의해서 둘이. 누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청산발주 협의하는데 얼마를 놓고 협의합니까? 시장에서 추천한 간평업자 2 이상 평가 산술 평균 가치를 놓고 협의할 수 있다.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보료제로 정하든가 조합원의 의자, 즉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관리처분계획 작성인데 사업시행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관리사업만 관리처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신청 현황 개초로 관리처분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받는다. 근데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중 어쩌고 저쩌고 변경 그러면 경미한 변경인데 그때는 신고한다. 그래야 되고 관리처분계획 뭐가 있는가 이것은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데 암기하지 말고 이미 정해졌죠. 관리처분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없다니까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그 대신 4번은 암기해야 돼요. 4번은 단독문제 따로 나가니까 정전토지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해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고실 기준으로 정전토지건축물 평가 암기해야 돼요. 정전토지건축물은 사업시행 인가 고실 그 날짜를 평가하는데 간혹가다 사업시행 인가 고실 전에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붕괴 안전사 우려가 있다?
폐공과 밀접으로 오버마치 된다. 미리 철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철거 허가 받은 날. 그때 날짜로 가격 평가하고 그리고 그냥 관리처분기 내용이 많다 밀면 되고 관리처분기 작성 기준 중요고 이게 지금 관리처분기 작성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개별 사업별 기준인데 개별 사업까지는 못해요. 일반도 힘들어요. 일반도. 그래서 원칙은 첫 번째 정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환경 환지계획은 위지면 터소리환 그런데 관리처분계 위지면의 면적 터소리환 이용상 환경 세 가지 필수 고려. 두 번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에 되더란다. 세 번째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네 번째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든가 아니면 제외하고 돈 주든가 아니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입찰한 채 할 수 있다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계획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암기 좀 하시고 중요하니까. 주택 공급 대원칙은 하나. 대원칙은 하나 주면 하나.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 하나 가져 하나. 근데 시험이 정상적인 시험이면 원칙이 나올 수가 없어. 원칙이. 예외가 5개나 있는데. 그것도 잔뜩 개등된 것도 많은데. 예외 1번. 원칙 하나에 대한 예외요. 1번. 자, 2인 이상의 1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서 시도 조례에서 따로 정했으면 조례 관청하는 방법 따른다. 두 번째,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과밀박 재건축,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국가자주택공사 등. 다음에 세 번째 2개 주는데 시험 문제가 최대 몇 개 그러면 무조건 몇 개 출발한다. 예, 2주택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거요. 정비사업으로 최대 몇 개 그러면 무조건 2개부터 2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최대는 1개가 없어요. 1개가. 최대는 1개가 없는 거요. 무조건 2개부터 시작하는 거요. 최대한 몇 개 그러면 2개 그걸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2개냐?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는 2개,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에서 2개. 가격 범위는 2개 줄 때 가격이 안 되면 면적 전용 면적 범위 2개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60이하 작은 거예요. 60이하는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요? 이전고시 다음날이니까.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간은 전매가 안 된다. 그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 가로주택은 몇 개 주는데? 3개를 줄 수가 있는데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가구 토지건물 가액을 분양주택 가장 작은 공급가로 나눈 수만큼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과밀 억제권역 안에 특이 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은 몇 개 줄 수 있다? 네. 몇 개 줄 수 있냐고 그때는 네. 3개까지 줄 수 있다. 재건축하는데 얘가 하나면 하나 주택을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몇 개까지 그러면 과밀박 이로 나누겠네. 과밀안팍. 과밀 아니면 뭐라고 나누겠네. 얘가 특이 과열지구 안쪽, 특이 과열지구 밖쪽 이러고 나누겠네. 얘가 하나가 있는데 최대 몇 개까지 갈 수 있냐? 과밀 안에 특이 과열지구 아니면 몇 개까지? 최대 그러면 웬만하면 또 되도록 하나는 그 말 좀 하지 말라니까. 최대 그러면 무조건 뭘 출발한다니까. 2개 출발한다. 2개 기본 2개. 특이 과열지구 안쪽이면 최대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얘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2개 준다니까. 2개 2주택을 줄 수 있다니까. 저 하나가 금액이 비싼 거라든가 면적이 큰 거면 2개 줄 수 있다니까. 이거 특이 과열지구 바뀌면 몇 개 준다고요? 예, 얘는 3개까지 준다. 3개까지.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이 바뀌면 가진 만큼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몇 개까지? 1개 그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그 말 좀 하지 말라니까. 아니 기본이 2개라니까. 기본이 2개. 여기서 말하는 가진 만큼 것은 100개 가지면 100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1개 가지면 그래도 몇 개 줄 수 있다고. 2개 줄 수 있다니까. 저게 금액이 비싼 거든가 면적이 커버리면 최대한 그러면 1개가 없어요. 1개가 무조건 2개부터 출발. 2개부터.
그래서 올해는 박스를 좀 유력하게 봐야 되고 개정된 게 많잖아요. 박스 안에. 혹시 작년에 공부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르지 지금.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박스가 중요하다는 거 안다고.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내년에 또 해봐야 이거 진짜 중요해. 내년에 또 해보라고. 진짜 중요하다 이거. 그 다음에 4번. 이제 대지 등의 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 등의 가격 평가. 이게 대지 등의 가격 평가는 그것도 개정됐으니까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신경 쓰냐 그러면 이 정비 사업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비 사업 평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정전이죠. 정전 토지나 건축물.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물. 세 번째 세입자의 손실 보상액입니다. 세 가지 가격 산정 어떻게 하냐? 무조건 간평업자 몇 인 이상이 2인 이상의 평가 뭡니까? 산술평균이요.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 산술평균인데 이 간평업자를 누가 데려올 거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간평업자를 갖다 누가 선정 누가 데려올 거냐 이게 무슨 이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평업자 선정을 중요시 여긴다고. 뭐하고 나눴어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이런 거 나눠놨어요. 이런 거 나눠가지고 재개발 도시환경 누가요?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 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하고 조합이 총에서 선정한 1인 이상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갖다. 이게 지금 개정된 얘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박스 위로 가요. 박스 위에. 자, 간평업자 중 다음 과목 구분에 따른 간평업자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산정한다. 다만 그 단서죠. 다만 관리편 처분계 변경 중지 폐지할 거 얘입니다. 얘 지금 정전 토지 건물하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서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이때는 거기 있는 시행자하고 소유자 전원 합의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다만 관리처분의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물 추산액과 정전 토지 건물 가액은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개정된 부분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3번, 자 옆에 5번 관리처분계 공람 인가 절차인데 거기서는 이게 특이하게도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게 보는데 거기서는 뭐만 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환지 계획하고 이 도시개발서 환지 계획하고 지금 분양하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토지 소유자는 제일 중요한 게 환지 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내 100평짜리도 몇 평 가져올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뭘 받았냐? 동의. 중요하니까 주민 동의. 근데 주민이 동의해줘. 안 해준다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똑같이 100평 가지고 있다. 얘가 땅 100평, 얘도 100평. 똑같이 너 70평, 나 70평 좀 좋은데 얘는 사거리 커내고 약간 이면도로 했다. 너 70평, 나 50평. 얘가 인정하냐고. 그래도 60평은 줘야지. 얘는 뭐야 얘가 60평 나는 80. 이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이러니까 권리관계가 너무 여기서 복잡하기 때문에 동의받으면 동의가 안 나와요. 동의가. 계속 기간만 늘어진 거요. 동의를 없애고 뭐가 나왔어요? 의견 정치다. 기간 30일 이상 딱 주고 자 할 말 있으면 이때까지 말해라. 없으면 인정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5번 관리처분계 공가 인가 절차에서는 내용 보지 말고 뭐가 없어지고 동의가 없어지고 뭐다? 의견 정치. 관리처분계 작성해서 얼마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인가 신청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라는 건 없다 그렇게 말고. 6번 관리처분계 인가구시효과 1번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잘 나와요. 정비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에서 처분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1번 봐요. 4번 1번을 봐야 돼요. 자, 사업시행령 관리처분 인가받고 개정금 철거한다.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개정금 철거한다. 그러면서 다시 2번 와요. 2번 이제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알죠?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뭐를 한다고? 건물 철거한다고. 근데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야지.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아요?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전 고시 일까지는 쓰지 말라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 일까지는 정전토지 등 사용수가 할 수 없다. 단서가 잘 나와요. 시행자 동의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냐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지상권 등 계약의 이건 상식적 얘기고 넘어가면은 자 봐봐 일단은 사업원에서 관리처분기 인가받고 개정금을 철거한다 원칙 알아놓고 예외 있었어요. 관리처분기 인가전 철거하는 경우도 있다. 붕괴 안전사 우려가 있다든가 폐건과 밀집으로 우거마 지대될 우려가 있으면 어쩐다고 관리처분 인가 전에 미리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정서가 받고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미리 철거할 때도 권리의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넘기면 3번에 뭐가 나와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깜깜한 밤이라든가 뭐 태풍 분다 지진 난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어쩐다고? 건물 철거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게 관리처분 파트니까 그쪽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문제 또 봅시다. 문제 몇 번입니까? 23번이네요. 23번. 도정법상 정비격의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사에게 정비격의 해제 요청해야 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장은 직접 해제해야 된다. 정비격 지정권자를 알아야죠. 정비격은 누가 지정해요? 일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를 뺀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시도한테 지정 요청.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는 어쩐다? 본인들이 직접 지정한다.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도한테 요청, 시도가 지정. 얘들이 정비계획 만들어서 직접 지정. 해제할 때도 얘가 해제 신청. 그러면 해제. 얘는 해제 신청 없이 직접 해제.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제 신청이 나니까 해제 신청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정계획 해제를 몇 년이요? 3년.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이랬죠? 추진위가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없으면 몇 년이고 3년이고 도시환경 몇 년이고 5년이고 주거환경도 몇 년이고 15년 플러스 3분의 1이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러면 해제 신청 하이한다. 해제 하이한다. 1번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조합설립 인가 취소 여기 있네. 조합설립 인가 이렇게 조합설립 인가 취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도한테 해제 신청해야 된다. 특자시, 특자도 대도는 직접 해제해야 된다. 1번은 맞고 2번 일회 해제 요청받은 시도 대도시장은 지방도시 시민거쳐 해제 끝맺지 말라고 하여야 한다. 3번 토지노동자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기 해제 요청할 때 시도 대도시장은 정비기 요청 해제해야 된다. 이거 또 있죠. 이게 지금 해제 신청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거 아닙니까? 해제 신청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직접 해제. 직접 해제는 시도 대도시장은 다음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직접 해제한다. 첫 번째, 뭐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백날 봐도 목적 달성 틀렸다. 토지등록소득 얼마 이상의 30 이상의 해제 신청하면 끝맺이 뭡니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끝맺이 뭐라고? 하이한다. 할 수 있다. 3번 봐요. 토지등록소득자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기 해제 요청하면 시도 대도시장 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틀렸어요. 4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없던 걸로 되돌아갑니다. 5번 정비구역 해제된 경우 시도 대도시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권리 이전 고시 틀린 거 1번 시장 건수는 중고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의 지장이 없는 등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입주전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모르면 뭐라고요? 중고인가 하기 전에도 완공된 건물 쓰면 지장이 있으면 먼저 쓰라고 허가해 주면 뭐라고요? 임시 사용 승인 도정법도 있습니다. 2번 대지 건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정전토지 건물 설정된 지상권 등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 설정돼 버린다. 이거 함정이 있나요? 없나요? 함정이 있는 점은 없는 점은? 말을 해봐요. 말을. 함정이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 거기 한번. 자, 2번 지문이 함정이 있는 점이 없는 점이요. 읽어보고 함정이 있는 점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얘는 함정 없습니다. 그냥 지문 5개 채우러 나왔을 뿐이에요. 함정이 없어요. 3번.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개발 행위 환지를 본다.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문 5개 채우러 나왔어요. 4번.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전 등기 쓸 때까지 저당권은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5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분할 지급 포함,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고실로부터 5년간 행사점을 소멸한다.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몇 년이요? 5년. 5년부터 더 중요한 뭐예요? 다음 날. 근데 24번 대부분 들렸던데, 24번 최고 많이 들렸던데? 5년은 개발법, 도전법 똑같다니까. 근데 항상 말하지만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니까. 앞에 있는 다음 날부터, 그러면 다음 날부터. 25번입니다. 잠시 쉬고 갑시다.